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2500년 전 중국의 공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공자의 3가지 가르침을 전하려 합니다. 첫째,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둘째, 나를 돌아보는 인생이 가장 품격 있다. 셋째,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하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중국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의를 배우고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공자가 위대한 이유는 뭘까요? 천재여서일까요? 아닙니다. 공자는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배우기를 좋아하고 게으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평생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3000명이 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였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친구를 믿어라. 자신을 돌아보라. 만족할 줄 알라. 이런 것들입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필요한 가르침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든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공이나 성취보다 평온과 만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달리는 것보다 지혜롭게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이고 탐하지 않는 사람이 귀하다. 공자가 남긴 말입니다. 짧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끝없이 원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기뻤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공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저는 작년에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큰 땅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반 몇 개였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지는 못했습니다. 자식들 대학도 못 보내셨습니다. 큰 집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시골 작은 집에 사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후회되지 않으세요? 좀 더 크게 농사 지으실 걸 그랬나요?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만족해. 내 땅에서 내가 먹을 것 키우고 가족들 먹일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 욕심 부렸으면 빚만 졌을 거야. 그분 얼굴을 보니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웃음이 밝았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평생 사업을 하셨습니다.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강남에 큰 아파트도 여러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우울증이 왔답니다. 왜냐하면 만족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벌 걸 그랬다. 더 크게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만 하셨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돈을 벌었는데 정작 만족은 못 샀어. 아무리 벌어도 부족했어. 이제 와서 후회돼.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만족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가난해도 의연하지만 소인은 가난하면 무너진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진 게 적어도 의연할 수 있다면 그게 군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공자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첫째의 비교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옆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친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항상 위가 있습니다.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큰 것만 쫓지 말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런 것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욕심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라.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큰 집입니까? 비싼 차입니까? 아닙니다. 건강입니다. 평온입니다. 가족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것을 세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저녁에 자기 전에 3가지. 그렇게 한 달만 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부자라는 것을. 이것이 공자가 말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 나를 돌아본다. 공자의 제자 증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돌아봤을까요? 증자는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남을 위해 일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둘째, 친구를 대할 때 신의가 있었는가? 셋째, 배운 것을 제대로 익혔는가? 이 3가지를 매일 돌아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자신을 돌아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세수하고 머리 빗고. 그게 전부입니까? 제가 말하는 돌아봄은 다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공자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아지려 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으로 스스로를 돌아본다. 이것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밖만 보지 말고 안을 보라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5이셨습니다. 매일 저녁 일기를 쓰신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무엇을 쓰시나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잘한 것과 못한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쓰다 보면 보여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그분의 노트를 보니 몇 년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신 겁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바깥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보다 내 마음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공자는 70이 되어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이 되어서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게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70이 되어서야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공자조차 70이 되어서야 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자신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생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바쁘게 사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며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바깥만 보고 살았어. 남들 눈치 보고 회사 눈치 보고. 근데 정작 나는 안 봤어. 이제야 나를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공자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끝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둘째,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만 해도 됩니다. 셋째,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배운 것 하나, 오늘 감사한 것 하나, 내일 고칠 것 하나. 이렇게 적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답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배움과 성찰은 함께 가야 합니다. 책을 읽고 경험을 하되, 그것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 안에서 지혜를 찾을 때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인생이 가장 품격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줄 안다. 공자가 한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나무들은 가을이 되면 잎이 집니다. 추위가 오면 앙상해집니다. 하지만 소나무와 잣나무는 다릅니다. 추운 겨울에도 푸릅니다. 눈이 쌓여도 꿋꿋합니다. 공자는 이것을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힘들 때 버티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이미 충분히 단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까?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배고픔을 견뎌냈습니다. 아이를 키웠습니다. 병을 이겨냈습니다. 실패를 극복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릇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밥그릇은 밥만 담고, 국그릇은 국만 담습니다. 하지만 군자는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연합니다. 적응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집니다. 힘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이 넘으셨습니다.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롭지. 근데 할 수 있어. 평생 더 힘든 것도 겪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할머니는 매일 혼자 모든 것을 하십니다.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힘들지만 해내십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공자도 평생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14년간 떠돌아다녔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75세이십니다. 작년에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빨리 회복하셨습니다. 매일 운동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석 달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하셨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쟁도 겪었어. 가난도 겪었어.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나는 단단해.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합니다. 전쟁을 이겨낸 세대입니다. 가난을 이겨낸 세대입니다.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지금 작은 어려움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3군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어도 한 사람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으십시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단단합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욕심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이미 부자입니다. 둘째, 나를 돌아보는 인생이 가장 품격 있다. 하루 끝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보입니다. 셋째,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하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약할 리 없습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혹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여러분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만족하며 평온하게 사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한 것을 세어 보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단단하다. 공자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발하여 밥 먹는 것도 있고 즐거워서 근심도 잊으니 늙음이 다가오는 줄도 모른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젊다면 여러분은 젊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공자의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